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네, 9월 17일 화요일 아침에 이경림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서 냉수 한 잔 마시곤 하는데 네. 이 냉수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좋다고 합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 좋다고 하죠. 네, 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녹차, 홍차, 우롱차 이런 차를 일주일에 4일 이상 드신 분들이 또 안 드신 분들보다 더 뇌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명절 동안 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속이 더부룩할 때 이 보이차나 녹차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부기를 빼주고 채 성분 중에서 그 지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 저도 좀 많이 마셔야겠어요. 그래요, 예. 네, 이런 선선한 가을 날씨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드시면서 디톡스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요즘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을이다라고 실감을 하게 되는데 한낮에는 아직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좀 덥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 19.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 대전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 논산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서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5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1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똑같은 장소인데 시간이 흘러서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오래간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시 가봤더니 어렸을 때는 참 크고 그럼요. 넓게 느껴졌는데 네.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묘한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네, 저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오랜만에 옛 동네에 찾아갔더니 굉장히 모든 게 바뀌어서 좀 많이 낯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다행히도 어린 시절 좀 자주 갔던 문구점은 남아 있어서 굉장히 네.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명절 동안 고향집을 찾아갔을 때 이런 기분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늘 그 자리에 지켜주고 계신 부모님, 아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 같고. 네. 자, 오늘 아침 누군가 이렇게 그리운 사람 아니면 그리운 장소의 사진 한 장과 함께 그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워라. 그때 그곳 그 사람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창규입니다. 자, 박창규 리포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네. 어떻게 그리운 분들 많이 만났나요? 그럼요. 양가 부모님들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고요. 네. 다만 명절 연휴가 좀 짧아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올 가을에는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서 오래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대전이 고향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이곳에 가면 생생한 대전의 옛 추억이 떠오르신다고요. 네, 대흥동과 선화동 일대 중앙로를 다녀왔는데요. 대전역부터 예충남 도청까지 약 5km 내에는 총 9개의 근대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바로 근대문화 탐방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대문화 탐방로에서 대전의 옛 추억과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대전의 옛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 대전역부터 옛 충남 도청에 이르는 중앙로에는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근대문화 탐방로라고 하는데요. 좀 양식을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요.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가미해서 시대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근대 건축물, 이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중앙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지하상가는 대전 시민들의 즐거운 참새방앗간이죠. 근대문화 탐방로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궁금하다면 중앙로 일대 원도심을 찾아가면 됩니다. 특히 붉은 벽돌로 이어진 근대문화 탐방로에는 9곳의 근대 건축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원도심 대흥동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따라 걷고 있는 이 빨간 벽돌이 근대문화 탐방로라고, 이 길을 쭉 따라 걸으면 대전의 근대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먼저 시간 여행부터 해봅니다. 가시죠. 빨간 벽돌을 따라서 갑니다. 지도도 어플도 필요 없습니다. 약 5km 구간의 붉은 벽돌길을 따라가면 대전의 근대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빨간 네. 벽돌을 쭉 따라서 네. 오며 근대 건축들을 만날 네. 수 있다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왜 빨간 벽돌들인 거예요? 아, 네, 이 빨간 벽돌은 그 우리시 그 근대문화유산의 주 건축 그 자재가 붉은 벽돌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벽돌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근대문화유산은 이 붉은색만 따라가면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붉은색 벽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 선을 따라서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9개 근대 건축물 중에 제가 먼저 찾은 곳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대흥동 성당입니다. 대흥동 나올 때마다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네. 성당인데 네. 여기도 오래됐죠. 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1960년에 기공식을 가져서 2년 후인 1962년에 준공된 건물이죠. 일제 강점기 때의 건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건축학적인 특징이 있나요? 아, 네. 건물 자체는 근데 그 모더니즘 양식을 취했으면서도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모더니즘 건축을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9년 대흥동 성당이 처음 문을 열었고 계속 확장을 거듭해 1962년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건축 설계로 성당이 완공됐습니다. 이 설계자의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실내를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둥이 없습니다. 무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성당하면 떠오르는 고딕풍의 첨탑이나 종탑이 따로 없는 모더니즘 건축물. 성당 맨 꼭대기에 오르면 원도심에 밝히는 종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드네요. 확실하게 높기는 높네요. 네. 와, 80m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 50년간 종직의 어른께서 한결같이 50년을 지금 타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시계 있는 집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표준 시계의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50여 년간 매일 종을 치던 종직의 어르신이 며칠 후면 은퇴식을 갖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종소리를 가슴 한편에 새겨봅니다. 대흥동 성당 바로 건너편에도 중요한 근대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세워진 옛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존 관리 상태가 우수한 건물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은 딱 봐도 그냥 오래된 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1958년도에 그 대전에서 최초로 그 건축소 설계사무소를 개설을 한 배안구 설계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50년대에 그 대전에 근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2008년부터는 대전 시립미술관 부속기관인 대전창작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전 미술의 뿌리이자 원도심의 기록들이 담긴 작품들을 기획 전시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도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도 잘 어울리고 또 건축물도 보고 전시물도 만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네요. 중앙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지하상가입니다. 시원한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사랑받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앙로 지하상가 하면 대전 시민들이면 누구나 쇼핑을 하든 안 하든 자주 찾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목적을 갖고 쇼핑하러 오는 상가가 많았다면 이제는 저희 중앙로 지하상가에 보고 먹고 즐기면서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친구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시민들은 다양한 품목의 가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즐겨 찾아옵니다. 사계절 언제나 쾌적한 공간에서 보고 먹고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또 인정받고 있으며 또 의류, 액세서리, 휴대폰 등 다양한 상품들을 착한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지하상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최신 아이템들도 중앙로 지하상가에 오면 다 만날 수 있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제 첫 번째 휴대전화도 이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마셨고요. 그전엔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라고 하죠. 그것도 지하상가에서 샀었는데 옛 추억 생각납니다. 신나게 쇼핑을 했더니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지하상가 맛집을 찾아 고고! 이렇게 많은 메뉴 중에 뭘 먹으면 좋을까요? 지하상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배 좀 채우려고요. 네네네. 근데 여기 지금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와 이걸 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뭐를 먹을까? 사장님이 아무래도 추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네. 직접 손으로 직접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조리까지 전부 네. 다 하고 있는 들깨 수제비하고요. 그다음에 얼큰 수제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들깨 수제비와 얼큰 수제비. 사장님이 자신 있게 추천한 두 가지 수제비. 일단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비주얼은 합격. 제 맘에 쏙 들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소함과 얼큰함이 느껴집니다. 고소한 들깨 수제비부터 먹어볼까요? 위위 젓고 살살 섞어 국물부터 맛봅니다. 진하면서도 구수한 국물이 입안에 착착 감기는데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번에 칼칼한 맛이 일품인 얼큰 수제비입니다. 빨간 국물과 쫀득한 수제비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데요. 찬바람 불어오는 가을 입맛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기계로 뽑은 면이 아니잖아요. 냉동면이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을 직접 해서 손으로 다 일했기 때문에 찰지고 쫄깃하고 예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둘 다 포기를 못하겠네요. 둘 다 먹어야겠어.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시간.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를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대전의 이야기도 보고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대문화 탐방로에서 소소한 도심 나들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대전 중앙로 일대 근대문화 탐방로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 대흥동 성당이 세워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1919년 대흥동 성당이 처음 생겼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던 대전 창작센터에 가시면요. 이번 10월 말까지 관련된 전시가 열립니다. 근대문화 탐방로로 가셔서 대흥동 성당도 둘러보시고 또 창작센터에서 관련된 전시물도 보신다면 더욱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겠네요. 네. 네. 네, 아까 또 화면 보니까 대흥동 성당에 종직의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소리를 앞으로 들을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0년간 변함없이 매일같이 그 성당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을 쳐왔던 종직의 어르신이 네. 이번 주를 끝으로 은퇴하십니다. 옛날에 시계가 흔치 않던 시절에 아름답게 또 원도심을 밝혀줬던 종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지만요.
그래도 근대문화 탐방로에 가시면 대전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또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선선한 가을에 원도심으로 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5km 구간에 이어진 근대문화 탐방로, 총 9개의 건물을 따라가 보면서 대전의 역사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 이어서 자, 아침엔 퀴즈 행운 잡아봤니 박창규 리포터가 계속 퀴즈를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대전의 근대 문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대전시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원더심의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6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으로 학문 또는 예술의 부활이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르네상스, 2번 계몽주의, 3번 포스트 모더니즘. 네. 자, 어르신들은 이거 얼핏 그냥 딱 들어보셨을 때 그네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갑자기 들었을 때 아니 그네 밀어줘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부활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간은 다 흘러갔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1번 르네상스가 정답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삼고 이를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낸 운동으로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근대 유럽 문화 태동의 기반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지요.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2, 1. 앞서 말씀드렸던 오곡은 주식으로 사용되는 5가지 중요 곡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동의보감의 오곡 중 으뜸이라 기록돼 있고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쌀, 2번 보리, 3번 팥. 네. 경림 씨는 잘 모르겠지만 박창규 리포터하고 저는 잘 알죠. 학창 시절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면 네.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셨잖아요. 이걸 섞어 왔는지, 그렇죠. 섞어 오지 맞아요. 않았는지. 그렇구나. 네, 모르시죠? 그 이 시절이 밥만 먹는 있었습니다. 것보다 급식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네. 도시락 자체를 모르실 텐데요. 예전에 또 이렇게 섞어 먹는 거를 또 많이 권장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오곡 중에 으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보리였습니다. 세계 5대 작물 중 하나인 보리는 인류가 농경 문화를 열면서 재배하기 시작한 작물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오곡 지장으로 기록했을 만큼 식이섬유와 비타민 B, 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서 성인병과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OX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바로 주시죠. 네, 국외 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될 게 여권하고 또 바로 국제 운전 면허증입니다.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없이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네.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네.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게 되네요. 네, OX 문제입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이 없이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9월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정보와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는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문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여행 가시기 전에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조선 후기 판서르기 소설로 힘술 굽고 욕심 많은 형과 순박한 동생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 한 마리로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만나게 되는 권선징악적인 교훈을 소설한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토끼전, 2번 춘향전, 3번 흥부전. 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형수에게 뺨을 밥주걱으로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그 뺨에 묻은 밥알을 떼어서 아이들에게 네. 줬을까? 아이고 예. 승리, 저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했던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3번 흥부전이었습니다. 흥부전은 조선시대 지어진 한글 소설로 작자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고요.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의 이야기로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세종 호수공원 수상 무대섬에서는요. 마당놀이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흥부전부터 효심 가득한 신청전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 먹은 죽에 이것 빠졌다 한다. 손 안 대고 이것 풀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1번 손, 2번 코, 3번 귀. 손을 안 대고 한번 풀어보시죠. 예, 손을 푸실 건지, 코를 푸실 건지, 아니면 귀를 푸실 건지. 예, 한번 풀어보세요. 예. 자, 손 안 대고 이것 풀기. 손일까요? 코일까요? 귀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2번 코가 정답이었습니다. 다 먹은 죽에 코 빠졌다 한다는 맛있게 먹고 있었으나 알고 본즉 불결하여 속이 꺼림직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손 안 대고 코 풀기는 일을 힘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해치움을 이루는 속담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3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449번님, 2703번님, 한 분 더 8167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워라밸을 즐기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놨던 이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페에서는요, 차를 마시는 것도 물론 마시지만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죽공예와 뮤지컬을 배우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한 가을의 초입. 모처럼 출동하는 꽃중년 아재. 오늘은 뭔가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뭐지? 취미. 오늘 취미군요. 도전하는 거 말고 뭔가 정적으로 만들고 예쁘게 조립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정한 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폼생폼사 꽃중년 권아재 우아한 욜로 라이프. 그의 취미 취향 찾아 본격 아재 라이프 스타트. 시끌벅적한 도로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 한편 아재 발걸음이 향한 곳은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 여기 같은데 어떤 보기에는 카페 같은데 오늘 취미 생활이 바리스타 아닌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직진. 안녕하세요. 아재 예상 그대로 커피향 가득한 카페. 다만 일반 카페와 다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가죽 공예다. 저는 이게 카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가죽 공예도 같이 하는데 이 가죽 공예하고 카페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가죽을 6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가죽 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두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란 특성이랑 가죽의 특성이 잘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과정은 정규 과정과 단기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주 1회나 2회 참여하셔가지고 꾸준히 이어가는 수업이고 단기 과정은 제 말 그대로 짤막하게 그날 제품을 완성해서 가시다 보니까 뭐 커피 드시다가도 신청하셔가지고 그날 완성하실 수 있는 체험입니다. 아, 그냥 그 즉석에서 신청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제작진이 특별히 배려한 것 같은데 오늘은 가죽 공예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있는 멋진 아재. 오늘만은 오빠이고 싶어라. 왕년의 멋짐을 간직한 미래 오빠가 돌아왔다. 대표님,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지요? 키링에서부터 카드 지갑, 반지갑, 장지갑, 가방에 이르기까지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소품들은 가능하십니다. 네,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건데 이걸 만들어서 와이프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예. 초보 분들이 하시기엔 3개월 정도 숙달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뭐 이걸로 하죠. 뭐 남자들 또 이게 특별한 그 소지품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한 달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요. 아쉽네요. 뭐 할 수 없네요. 그럼 뭐 이건 카드 지갑밖에 없는데 이건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네, 카드 지갑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꿈은 잠시 접고 멋진 카드 지갑을 위해 가죽 취향부터 체크. 어우, 색깔 좋아요. 마음에 드는 가죽을 고른 후 원하는 모양의 도안을 만들면 첫 단계 준비 완료. 이제 카드 지갑 도안을 놓고 가죽 재단 준비에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제 가죽을 베야 되잖아요. 그럼 가죽을 오릴 때 초보자가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죽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네네. 가죽을 자르는 재단칼을 사용하실 거거든요. 네. 이게 날의 기운 경사면이 있는 쪽을 왼쪽으로 바라보게 잡으시고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날을 감싸주시고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날의 기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날을 이렇게 재단하실 때 손이 날의 진행 방향이 있으면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손은 항상 날의 왼쪽에 두시고 네, 그렇게 재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안 크기에 맞춰 잘 자른 후 지갑의 연결 부위에 접착제를 발라 1차로 붙여준다. 여기 너무 깊어요. 됐습니다. 심하게 맞췄네요. 예.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너무 깊게 뚫린 것 같습니다. 구멍이 커져 버려가지고. 예. 근데 이걸 좀 놔두면 좁아지지 않을까요? 가죽 공예의 참맛은 바느질.
가죽에 상처를 내지 않는 끝이 무딘 바늘 2개와 왁싱 처리된 실을 이용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면 끝. 나만의 카드 지갑 완성. 좋다. 짠, 완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때요? 이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까요? 지금 재단도 잘 되셨고 네. 바느질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10점 만점에 8점. 아쉽네요. 제가 볼 땐 만점 같은데 정말 이거 만들면서 가죽 냄새도 좋고 또 이 회사 일도 다 잊어먹게 돼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여성들 지갑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와이프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 다음에도 꼭 와서 훌륭한 작품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촬영은 끝난 거죠? 이거 뭐죠? 설마 여길 가란 얘기는 아니겠죠? 띵동댕. 센스쟁이 아재의 다음 취미 장소는 어딜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제작진이 주소만 주고 일로 보냈거든요. 뭐 하는 데인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이거 뮤지컬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어디 자신 있으세요? 글쎄요, 뭐 목소리에는 자신이 있는데 어쨌든 뭐 아재의 어떤 취미 생활이니까 제가 도전을 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처음 온 사람한테 뭐 힘든 노래 시키지는 않겠지요. 대구 MBC 소문난 꿀보이스 권아재를 위한 맞춤 취미. 신입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뮤지컬 배우기. 다른 직장인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일은 마치고 오셨나요? 네네. 네. 그 뮤지컬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뮤지컬을 공부하게 됐는지? 제가 영어 학원을 하는데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즐겁게 수업을 하고 싶고 저도 기분이 좀 좋아야 하니까 노래를 선택하게 됐는데 마침 또 주변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접수했습니다. 네. 콧소리가 나는 데가 비성이라요. 비성이 나는 거지. 아까 A가 했으면 C는 가 되는 거죠.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음악 중 하나인 두 입술로 수강생들은 이렇게 연습한 곡을 토대로 연말 공연도 준비한다. 그대 입술 저려가는 수놓 영원히 이거 야, 감정도 치러 왔습니다. 자주 오셔야 되겠다. 네. 같이 연말에 공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나같이. 이것도 재밌겠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벨.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젊어진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화음이지만 사랑은 이렇게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감격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사랑은 소중한 별을 찾는 것 사랑은 모든 걸 벗어버리는 것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사랑은 꿀보다 달콤한 꽃
제가 주부로서 살림만 하고 집에 있다가 조금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으면 어디 풀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본인이 하고 싶었고 또 혹은 본인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을 취미를 좀 더 시간을 많이 좀 늘린다면 그 해보면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 정말 좋은 일상생활의 활력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가 흔히 워라벨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이나 중년 여러분께서도 취미 생활을 좀 더 찾아서 하시면 무료한 시간을 아주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치명적인 매력을 마음껏 뿜어낸 과다자. 그야말로 멋짐으로 하얗게 불태운 하루. 다음 시간은 무르익은 가을날, 가을 남자로 변신한 아재를 기대해 주세요. 네, 이 뮤지컬과 가죽공예에 도전한 중년 아재를 만나봤습니다. 네. 뮤지컬을 저렇게 배워볼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또 연말에 이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무대 위에서는 어떤 짜릿함, 설렘,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 공예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게요. 가죽을 손질하고 바느질하는 게 사실 힘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성분들이 하시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꽃중년 여러분, 나만의 워라벨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다시 운동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운동 중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이 댄스, 재미도 재미지만 운동 효과도 만점이라고 합니다. 문화센터에 가보더라도 요즘에 에어로빅부터 방송 댄스까지 춤 삼매경에 빠진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춤 잘 추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예. 네, 해외에서 열린 국제 벨리 댄스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쥔 중학생들이 정읍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범해 보이지만 세계대회 2관왕을 차지한 무서운 실력자들. 학생들이 세계 1위 댄스팀 맞아요? 지난달 벨리 댄스 종주국인 이집트에서 열린 벨리 댄스 국제대회에서 2개 부문에 당당히 1위를 한 친구들인데요. 국악벨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가며 세계 무대에 그 이름을 알리는 정읍의 벨리 댄스팀 칼차.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정읍의 한 무용학원입니다. 수상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먼저 반기는 걸 보니 칼차팀을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지금 세계대회 1등 칼차팀이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벨리 댄스 특유의 화려한 의상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수업이 한창인 아이들. 분명 벨리 댄스 수업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이 친구들이 세계 1위 칼차? 칼차를 찾아 나선 지은 리포터도 일단 수업을 함께 해보는데요. 자, 지은 씨, 이제 확인해봐야죠. 우리 친구 아까 옆에서 보니까 진짜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던데 칼차 맞죠? 아니야.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세계대회 1등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칼차 언니들, 우리 세계대회 1등 언니들 언제 와요? 곧 바로 조금 있으면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옵니다. 네. 그러면 오시기 전에 연습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제가 한번 대결 또 이런 거 자신 있거든요. 제가 세계대회 1등과 춤 대결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한번 제가 배워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의상 갈아입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이거 그러니까 찰랑찰랑 지금 의상이 좀 NG였어. 지은 씨, 준비 다 됐나요? 예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예쁘니까.
제가 아까 친구들 추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추더라고요. 이게 다 대표님 손 안에서 탄생한 건가요? 네,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학생들이 벨리 댄스를 배우게 된 건 김소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댄스 스포츠나 이렇게 치어리더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춤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게 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주말마다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압구정에 가서 네, 첫 차를 타고 그렇게 배우고 또 막차를 타고 내려오고. 이후 2008년 벨리 댄스 팀 칼차를 결성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벨리 댄스의 매력은 뭔가요? 여성미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살면서 좀 남들과 같지 않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은 씨도 이제 배워보나요? 는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꼽 아래 하체와 배꼽 위의 상체를 분리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좀 덜어주고 배에다 힘을 주면서 배에 탄력감도 주는 그런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어깨는 열고 요즘에 거북목이 많이 있잖아요. 네, 턱을 살짝 집어넣은 상태에서 손은 예쁘게. 자, 상체를 자 오른쪽 그렇죠. 왼쪽 그렇죠. 오른쪽 스톱. 자, 했을 때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왼쪽 골반이 좀 당기는 느낌이 나나요? 아, 네네. 네, 여기에 탄력을 주면서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오른쪽 엉덩이를 업.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동작은 네, 너무 아픈데요?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고 네, 약간 등을 기대듯이 반대쪽 위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 다시 또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하나, 둘. 짧게 배워봤는데 네. 여기 지금 갈비뼈부터 여기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지금 거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벨리 댄스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근육보다 안 쓰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근육을 쓰는 방법을 알아갈수록 이제 일상생활에도 쓰이기 때문에 훨씬 몸이 더 유연해질 거예요. 지은 씨의 근육들을 쉬게 할 칼차 팀 완전체가 모두 모이는 시간. 교복 입은 학생들의 모습은 평범해 보이는데요. 연습에 돌입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팀이 결성된 지 12년 차. 현재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하며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펼쳐진 이집트 국제대회 수상 이전에도 일본 등 세계 벨리 댄스 대회에서 1위의 명성을 떨쳐왔다고 합니다. 네, 세계대회 1등 벨리댄스 팀 칼차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이게 세계대회 1등 하니까 아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혹시 뭐 5팀 출전하고 막 이런 대회에서 1등은 아니죠? 저희가 나간 대회는요, 25개국이 출전해서요, 한 300여 팀 출전한 가운데서 저희가 2관왕을 했습니다. 네. 무대에서 갑자기 From Korea 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 받을 때는 태극기도 못 갖고 올라가고 두 번째 상 받을 때 태극기 갖고 올라가서 저희 이제 사진도 찍고 상도 받고 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등을 한 이제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팀이 1등을 한 것 같다. 원장님 덕분에. 아, 역시 신의 손. 네, 신의 손이었죠. 칼차팀이 세계 정상에 서는 데는 김소희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개척해온 국악벨리라는 장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서 선보인 공연 역시 우리 아리랑을 주제로 한 무대였다고 하네요. 좀 한국적인 걸 담다 보니까 국악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너무 벗어나지 않고
저희가 좀 조율해서 의상 같은 것도 좀 국악에 맞게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새롭고 또 국악의 또 친밀도도 좀 더 높여줄 수 있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100주년을 맞는 3월 만세운동과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담은 국악 벨리 공연으로 역사적 의미를 새기며 벨리 댄스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야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 가면 교복을 입고 뭐 태권도장 가면 태권도복을 입듯이 이게 벨리 댄스가 이제 선정적인 그런 춤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연 문화 예술로 들어와 있다는 거를 좀 각인시켜줍니다. 벨리 댄스의 국악을 접목시켜 세계 정상에 선 정읍의 벨리 댄스 팀 칼차. 국악 벨리를 통해 이뤄가는 이들의 꿈과 열정이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네, 이집트 국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칼차 팀을 만나봤는데 네. 2008년에 결성된 이후에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1등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벨리 댄스의 그 화려하고 여성미 넘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칼차팀이 선보인 국악 벨리는요,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과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전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와 양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 논산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서천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5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운데 목요일인 모레는 대전의 아침 기온 1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리워라 그때 그곳 그 사람입니다.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0780번님, 옛날 대전 엑스포에 놀이기구도 있고 구경할 게 참 많았는데 지금은 놀이기구도 없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해요. 그때 추억이 있는데. 예. 6990번님, 대전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 중앙시장. 새삼스럽게 찾아보니 재래시장 개발 사업으로 상전벽해 우람한 현대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감개무량하네요. 이렇게 전통시장도 이렇게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4872번님, 제가 두 돌도 안 돼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요즘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42년 동안 홀로 6자매를 키우며 좋은 시절 다 보내신 우리 엄마 곁에 아빠가 계셨더라면 더없이 행복했을 텐데 네. 좋은 날 더 생각이 나는 그 빈자리 엄마는 더 보고 싶고 그리우시겠죠? 네. 예. 어머니가 대단하십니다. 예. 7813번님, 제가 다니던 수원 신풍초등학교는 120년 전통의 학교인데요. 대전에 살면서 요즘 수원에 가서 둘러보면서 옛 추억이 새롭게 생각났습니다. 그렇군요. 초등학교 한번 다 찾아가 보면 네. 옛 기억이 나면서 감개무량합니다. 예. 8099번님,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어릴 때는 운동장이 커 보이는데 지금은 운동장이 참 작아 보이고 학교 복도가
그렇게 길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복도에서 많이 뛰어놀곤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0587번님, 30여 년 전 서대전 사거리 인근에 있었던 시민회관, 우리 꼬맹이들과 참석했던 곳 바로 앞에는 MBC 방송국이 있었죠. 지금은 다 이전했지만 그 시절의 추억을 꺼내봅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 시절 네, 대전 MBC 저도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네. 참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 인문학 콘서트 세 번째 발레 커플 엄재용, 황예민, 내 인생의 파드대가 오늘 낮 3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유현문 가야금 독주의 첫 디딤이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마련됩니다. 2019 이응노 미술관 기획전 감각의 교감, 오감으로 만나는 이응노 예술이 29일까지 대전 이응노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싱싱한 대하를 만날 수 있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10월 6일까지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마련됩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행사 고리어 태조 예산행차가 21일 오전 10시 예산종합운동장과 예당 관광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희망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시문 상록문화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당진시청 주변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무려 21억 톤이고 우리나라 하루 쓰레기 양만 5만 톤에 이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이상 입지 않은 옷과 놀지 않은 장난감을 기부하는 리사이클링과 헌옷으로 가방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소개합니다. 앞서 날씨 정보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네. 한낮에는 덥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어요. 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가디건 하나 챙기셔서 다니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하늘을 올려다보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자 오늘 하루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산책도 만끽해 보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